물건지 상권에 관한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상권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거 지역이 54%, 그리고 기타 지역이 44%, 그리고 공업 중심 지역이 3%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주거 지역이라고 하면은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이 지역 내에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는 거의 수변 라인과 인접해 있는 하단 쪽에 위치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상권 내에 주거 지역이라고 하면 오피스텔 위주이기 때문에 54% 정도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이 이제 기타 지역과 공업 중심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기타 지역 중에서도 이제 상업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 지역과 상업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거 지역 내에 있는 주거 인구 연령대를 따져보면 20대부터 30대가 가장 높은 주거 수요, 배우 수요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지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업무 지역 중심의 상권이다 보니까 우측에 보이시는 1인 가구 위주의 이런 젊은 수요층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수요층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그런 거주 지역이 이런 오피스와 관련된 1인 가구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권을 이용하는 고객 연령층 비중을 놓고 보면은 30대, 40대, 50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성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유동인구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유동인구가 보여줬던 것처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도 30대, 40대, 50대 위주의 이런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리죠. 이 상권 내에 업종 자체가 아직까지 확장이 돼서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이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는 20대부터 50대까지가 거의 비슷한 모습의 이런 연령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권이 지금 이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배달 매출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배달 매출로 보면은 24년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딱 1년에 해당하는 배달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성 비율과 여성 비율로 놓고 봤을 때 단연 커피 매장을 이용하는 여성 비중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 시즌의 차이를 놓고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런 커피 매장들이 여름 시즌과 겨울 시즌에 이런 매출 상황에 차이가 조금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커피를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많은 수요층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름과 겨울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요. 단지 차이를 조금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작년 5월, 6월 기준과 올해 5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수요층들의 차이들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매출에서 나타나는 거죠. 매출이 그만큼 배달 매출인데도 불구하고 증가한 모습이고, 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1년 사이에 이 지역 내에 업무 수요가 됐던 주거 수요가 됐던 더 늘어났다라는 그런 반증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 상권 내에 성장성이 우수한 업종을 놓고 보면 일단 빨간 박스로 음식점만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왜 음식점만 체크를 해놨냐면, 가장 먼저 상권이 만들어지고 입점을 할 수 있는 거는 편의점, 부동산, 음식점 중에서도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상권이 개발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선점을 해서 입점을 할 수 있는 업종, 그 업종들 위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런 음식점을 1순위로 봐야 된다는 소리죠. 나머지 소매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평형대나 아니면 상가가 위치한 층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입점하기 어려운 업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업이나 서비스업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보려면 휴대폰 매장이나 아니면 편의점 아니면 부동산 이런 거 위주, 혹은 인근에 병원이 있다라고 하면 약국,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물건,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는 것도 11평 정도 되는 이런 규모죠. 그렇다 보니까 소매업과 서비스업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업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입점하기도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의류 매장이 들어온다? 이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 한 15평 이상 정도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의류 매장들이 많이 입점을 하는 거지, 의류 매장들도 쉽게 입점하기는 어려운 그런 평형대라는 거죠. 나머지 소매업,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종을 생각할 때는 항상
그 업종이 꼭 필요로 하는 평형대가 몇 평형이냐, 그 평형에 맞는 업종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상권의 성장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상권은 앞으로 확장이 되고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상권이죠. 그리고 이 주변에 어떤 것들이 더 만들어진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 것들도 뚜렷하게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상권이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물건의 투자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하고 아직까지 개발이 진행이 다 돼 있는 상황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물건의 성장성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매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선점이 돼 있는 그런 업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의 투자 가치를 조금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수요의 증가죠. 앞에서 상권에 대해서 분석한 거를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작년보다 올해 수요층들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업무 지구도 더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 업무 지구에 상주하고 있는 이런 수요층들도 계속 증가를 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내년, 내후년이 더 많은 수요층들이 증가를 하게 될 거고, 7호선이 개통이 되고 난 이후, 27년 시점 이후에는 수요층들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요층들이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매출은 더 증가를 하면서 상권의 가치는 더 올라갈 거고, 물건의 가치도 올라가면서 임대료 상승, 매가의 상승은 자연스럽게 동반이 되는 거죠.